안녕하세요. 성자가 될 천수부입니다. 오늘은 갑오월 일간별 운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오월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신축년의 갑오월이라는 거죠. 이 점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갑오가 아니라 신축년의 갑오다. 그리고 갑오일주를 뜻하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행여나 또 오해는 마시고, 일단 축년의 5월이라는 건 어떤 뜻일까 한번 보자면, 축오하면은 축오 원진 탕화를 줄 수가 있죠. 근데 이게 5년의 축월이 아니라 축년의 5월이라는 거예요. 이 축토가 대세죠. 일단 축토가 대세인데 오화가 튀어나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좀 조바심과 급함을 자제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오화라는 조바심과 급함을 자제를 해야 된다는 소리고, 이게 또 허세를 부렸다가는 망신을 당할 수 있고 김치국을 좀 마실 수 있고, 이러지 않기 위해서는 금생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금과 수의 조절이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갑오의 목생화라는 건 겉으로는 굉장히 외형적으로는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수생목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허울뿐인 내실이 부족한 속빈 강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수생목이 된다는 건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목생화가 바로 됐다는 건 속이 좀 비어있다라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사주 내에 금생수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도 중요하고요. 수가 고갈이 될 수가 있는 것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의 갑오월은 이 작년 정해월이죠. 작년 정해월에 품었던 해중 간목이 이번 달 오화를 달고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오화 위에 놓여있는 간목은 이제 사지에 놓인 거죠. 다음 달은 을미월이 되는데 을미에 바로 간목이 임묘가 되고 이제 마무리된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오행적으로 본다면 화생토이긴 하지만 이 축토가 오화를 가두어 놓고 축중개수가 오화를 계속 극을 하는 모습이 되거든요. 축에 의해서 묶여있던 오화가 뭔가 폭발력을 갖고 튀어나오긴 했어요. 약간 속도위반 같은 거죠. 오화의 지속력이 문제가 돼요. 얼마나 오랫동안 오화를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느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화력이 지속력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빠르게 시작을 했지만 결과까지 도달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그래서 팔싹동이 간목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이제 금생수를 해줄 인큐베이터가 자기 사주 안에 있는지가 중요하게 됩니다. 이 신축년의 천간에 신금은 떠 있으니까 임계수가 있는 명이라면 좀 더 6월을 잘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번 달 천간의 간목의 모습에 좀 속지는 말아야 된다. 그 외형에 속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지지 오화 역시 좀 불안정하다. 그래서 이전부터 해오던 일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다시 계획해서 세우고 시작을 하기에는 매우 불리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간별로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목일간에게는 비견 상관이 됩니다. 이 비견은 어떤 비견이죠? 정제에 의해서 키워진 비견이에요. 그리고 이 오화 상관은 정제에 의해서 참았던 상관이에요. 그냥 직역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신금의 통제하에 양지로 키워졌던 비견이 모습을 드러냈고, 그리고 원래는 축토로 덮으려 했으나 오화가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월급을 주니까 참으려고 했던 상관이 튀어나온 거잖아요. 이 간목은 오화에 의해서 좀 말라붙는다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금생수의 관인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그것이 좀 관건이 되고요. 이 천간에 보이는 비견들은 아직 익지 않은 뭔가 조금 더 젖을 더 먹고 와야 될 비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불안한 비견들의 일처리를 내가 해줘야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고요. 뭔가 좀 여기저기 상황에 얽히거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한 가지로 집중되지 못하고 분산될 수 있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오로 상관생제를 한다는 것은 이게 좀 돈이 안 되는데 바쁠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중독성도 있는 거고, 그래서 관인의 협조를 얻어서 관인의 뜻에 따라서 불만이 많아질 수 있는 때이긴 하지, 다른 이의 제안이나 이런 곳에 너무 혹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은 을목일간입니다. 을목일간은
겁제 식신이 됩니다. 이 겁제는 어디서 나왔죠? 편제에 의해서 키워진 겁제예요. 지지오화는 편제에 의해서 가로막혀 있던 식신이 튀어나왔어요. 이 을목에게 간목은 올해의 평관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사실 을목에게 간목은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특히 신축년 천간의 신금을 대신해서 막아줄 간목의 모습이긴 한데 이게 지속력이 문제예요. 지속력이 평관을 대신해 주나 더 이상의 성장이 어렵게 되죠. 평관을 대신해 주긴 하지만 지속성이 좀 떨어진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되고, 을목이 보기에 간목은 이 평관을 막아줄 수 있는 호구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내가 그동안 얼마나 호구짓을 했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예전에 누군가한테 베푼 게 있어야 된다. 내가 베푼 게 있어야 된다. 그만큼의 보상을 해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을목 입장에서는 간목한테 기대감이 커질 수 있겠죠. 기대감이 커질 수 있겠지만 내가 한 만큼만 돌아온다. 그리고 토로 인해서 좀 묻혀버렸던 내 식신이 살아난다는 건 뭐 일에 바빠가지고 그동안 못했던 거 좀 해보겠다. 그런 뜻이 되겠죠. 일하고 돈 버느라 도통 하지 못했던 취미생활을 하실 수도 있고, 근데 이것도 인성이 없으면 계속 유지하기가 쉽진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간목의 협조도 인성이 부족하게 되면 또 결국은 나 스스로 헤쳐나가야 될 것이라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 이제 병화일간입니다. 병화일간은 상관에 의해서 편인이 키워졌어요. 상관에 의해서 키워진 편인이에요. 그리고 지지오화는 이건 또 축토상관으로 잡혀있던 겁제예요. 이 병화가 간목을 보면 간목을 키우려고 하죠. 간목을 키우려고 하는데 이거는 키우는 게 아니라 삐딱하게 키울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건 약간 비현실적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겁제 편인은. 왜냐면 편인을 재성으로 재활을 시켜줘야 현실적이 되는데 겁제가 재성을 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생각에 빠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별거 아닌 거에 내가 집착하게 될 수도 있고, 내 문제가 아니라 또 타인의 문제까지 또 선을 넘어서 관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과유불급해야 된다. 너무 지나치진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려면 이 관성의 제어가 필요하겠죠. 재관이라는 현실을 바탕이 돼야 좀 더 안정적으로 보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제 정화일간입니다. 정화일간은 천간으로는 정인, 지지로는 비견이 되는데 이 비견이 재성을 극하고 정인의 인성을 살렸죠. 그러면 내가 권리를 얻게 된 거예요. 어떤 결론이냐? 그러니까 내가 연구한 이론이 사실은 이 세상에 좀 먼저 나온 거잖아요. 아직 다 완성이 되진 않았는데 어떻게 알려졌어. 미리 나온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정인이 나온 거니까 이제 정화일간 입장에서는 나쁜 건 아니죠. 이로 인해서 나를 지지해 줄 또 비견의 그 세력이 생긴다. 권리를 얻다. 또 세력을 얻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무토일간이죠. 이제 무토일간은 천간으로는 평관, 지지로는 정인이 됩니다. 천간의 간목은 겁제에 의해서 키워진 평관이죠. 그리고 지지는 겁제에 의해서 감춰져 있던 정인이 나에게 돌아왔어요. 이게 나쁘지 않죠? 딱 들어봐도.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속력을 갖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고요. 이제 겁제가 자리를 내주고 물러난 것과 같아요. 겁제가 갖고 있던 권력을 내주고 물러났다. 그래서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됐다라는 뜻과 같고요. 지지로 오화라는 건 겁제가 갖고 있던 권한을 이걸 내가 쟁취하게 된 것인데 이 지속력의 문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이것은 이제 내 권리를 되찾았다는 소리도 되고 또 새로운 기반을 다지기 위해 기회를 얻었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냥 신축 가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간별로 지금 보기 때문에 비슷한 형식으로 다가올 수는 있는데 자기 사주에 어떤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치가 달라지는 거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뭐 좋다고 받아들이지도 마시고 나쁘다고 받아들이실 필요도 없어요. 이게 운이 좋다, 나쁘다라고 받아들이실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기토일간은 천간에서 갑기합을 하려고 하죠. 천간합이 될 때 사실은 가장 정신 나간 짓을 많이 하긴 해요. 근데 이 갑오라는 이제 허울만 좋은 간목에 과대 포장된 광고로 뭔가를 했다가 나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생목이 안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원자재가 부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력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인력이 부족해. 그리고 판매를 하는 사람이라면 재고가 부족한 거예요. 물건이 없어. 목생화로 팔았는데 물건을 팔긴 팔았는데 그게 하자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이 속이 비어있는 감목에 채워줄 수 있는 수재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력이 부족할 수 있고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실력이 부족할 수 있고 하여튼 이 부족함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거예요. 천간으로 드러나기에는 감목으로 화려하게 드러났는데 막상 이거 보니까 부족하다 이거야. 그래서 저도 라이브를 좀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지금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아. 막상 라이브를 했더니 부족한 실력이 뽀록이 나거나 그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깜냥에 맞지 않는 실력을 발휘하려다가 이 갑기압이라는 게 내가 가진 실력보다 더 큰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부실해진다. 이 갑목까지 갑기압 토로 그 갑목마저 좀 쓰러지는 엎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경금일간이죠. 이 경금일간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이 갑목이 시간을 충분히 채우고 나왔어야 되는데 채우지 못하고 천간에서 쟁제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만기를 채우지 못한 적금을 깨려고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체면과 명분을 위해서. 그래서 조금만 더 부으면 팔 수 있는 이 편제를 중도로 해약시킨다는 거죠. 경금이 갑목을 억제시키고 극을 해서 조금만 더 하면 적금을 타는데 적금을 깨려는 상황. 이것도 현실적이라기보다는 이 작은 일에 뭔가 시도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좀 더 신중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천간의 재성을 보게 되면 확신에 그러니까 좀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자면 조금 있으면 만기를 탈 적금을 빼서 코인에 갖다 집어넣어 버린다든지 아니면 뭐 주식에 갖다가 투자를 한다든지 차라리 만기 적금을 타느니만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유혹에 대해서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신금일간이죠. 신금일간은 편인에 의해 키워진 정제예요. 아까는 정인에 의해 키워진 편제니까 이제 만기적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편인에 의해 키워진 정제면 이거는 이제 보험해약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편인이란 건 특정 조건이 갖춰져야만 내가 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편인에서 올라온 정제는 이제 내가 타먹지 못한 그 보험을 해약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거든요. 이유인즉슨 이 뭔가 좀 불필요한 소비와 지출이 많아질 수 있어요. 쟁제가 돼요. 겁재만 쟁제하는 게 아니라 천간의 비견에 의해서도 쟁제가 되는데 굳이 보험을 해약하는 이유가 이 불필요한 소비와 지출을 위해서 신금이 갑목을 보면 가지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갑목이 다치는 게 아니라 신금 자신이 다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건가? 이 보험금을 진짜 해약해서 써야만 될 것인가? 이 갑목에 의한 신금 손상도 주의를 하셔서 보셔야 되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편인으로 인해서 편간을 묶어놨었는데 편간이 이제 바로 튀어나오잖아요. 편인에 의해서 편간이 튀어나오는 거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라 느껴지겠지만 이제 꼭 그렇지 않다는 거. 다음 달 가면은 좀 후회하실 수도 있으니까 참으셔야 된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상이 강한 명이라면 어떻게든 채워 넣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임수일간입니다. 임수일간은 천간으로는 식신이 되고 지지로는 정제가 됩니다. 천간의 갑목은 정관에 의해서 키워진 식신이죠. 정관에 의해서 키워진 식신이다. 그러면 그동안 바르게 익히고 갈고 닦은 식신이라는 실력을 이제 선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미흡하죠. 식신을 내보이기에는 조금 미흡해. 근데 어쨌든 선보여서 뭐 다듬으려고 하는 형태가 됩니다. 정인에 의해서 어쨌든 그동안 익히고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게 될 텐데 이제 또 다듬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정관에서 정제가 나왔다는 것은 이 축토의 환경에서 이 옥석을 가려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위 여부를 판별을 하겠다라는 것이 되거든요. 이번 달 임수일간과 개수일간은 정말 좀 귀하게 쓰여질 글자가 되는데 뭔가 잘못되어 있고 좀 과장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구별하고 판별하실 수 있게 되니까 갑오를 좀 더 나에게 유리하게 잘 쓰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제 개수일간입니다. 천간으로는 상관, 지지로는 편제가 되는데 이 편관에서 상관이 나왔어요.
뭔가 계속되는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서 좀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됐다라고도 할 수 있고,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이제 불만이 많이 쌓였다라는 뜻도 되죠. 그리고 이제 편간에 파묻혀 있던 편재를 보게 됐어요. 막 축축하고 어두운, 정말 속을 알 수 없는 그 축토의 환경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편재를 보게 됐으니,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이제 환경 변화를 뜻하기도 하고, 이제 회사를 다니시는 명의라면 뭐 퇴직금을 받게 되는 상황과도 같은 것이 되는데, 어쨌든 크게 손해는 안 보실 거예요. 개수가 간목을 채우니까, 그 내실을 다지는 형태가 되니까. 하지만 이 직장을 다니시는 명의라면 또 그만두고 나오고 싶은 마음이 크실 수 있으니까 그것만 좀 유의를 하시면 되고요. 간략하게 일간별로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한 달 한 달 빨리 가네요.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